2016보다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대회. 브라질 월드컵 기준으로 보면 유로보다 코파에 이번에 나오는 팀들이 브라질 월드컵 16강에는 숫자상으로는 더 많다. 대놓고 이렇게 해야 돼. 아, 중계방송 하시잖아요. 메시 선수는 상당히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최근에 평가전에서 등 쪽에 좀 부상이 약간 기미가 있었던 것에 더해서 팔세 스캔들, 그것 때문에 스페인 법정을 왔다가 출두를 하고서 다시 미국으로 가야 돼요. 과연 메시 선수가 조별리그의 완벽한 몸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샤신 한준희 의원과 오붓하게 즐기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 좋았어요. 지난번 방송이. 완전 좋았어요. 왜 라리가가 잘하는지 많은 축구 팬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여튼 유럽 축구 모든 시즌이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7월에 프랑스에서 유로 2016. 또 옐카와 유로의 관계는 참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2008년에 네. 이광용 옐로우카드 초창기에 유로 2008을 벌써만 방송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 또 그때 스페인 축구의 대세론 처음으로 진정한 전문가. 스페인의 우승 예측은 사실은 저로서도 약간 모험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또 됐어요. 이 유로 2008 그렇게 스페인 우승 예측을 하면서 저희가 유로 처음으로 옐카에서 다뤘고 또 유로 2012에 이어서 유로 2016 할 때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16년 여름에는 저희가 프랑스 쪽은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는 미 대륙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이번 여름이야말로 유로보다는 코파다. 유로보다는 코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문제가 괜찮습니다. 있을 수 있다. 괜찮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해야 돼. 중계방송 하시잖아요. 하죠. 네?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대회가 바로 돌아오는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전역에서 정말 평균 관중 한 6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장들에서 16팀이 모여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왜 유로보다 코파냐?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유로 2016보다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대회 그 이유를 우리 한준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특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저는 유로보다 코파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던 팀들을 기억을 하세요? 기억나죠. 코파 아메리카 이번에 나오는 팀들 가운데 8개 팀이 16강에 올랐어요. 그 8팀을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안 된 상태. 해보세요. 북중미의 네.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네.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묘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브라질하고 칠레가 16강에서 바로 만났고요. 그렇죠. 우루과이하고 콜롬비아가 바로 만났어요. 그런데 또 묘하게 그 브라질, 칠레 승자와 콜롬비아, 우루과이 승자가 또 만났어요. 네. 8강에서. 그래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분산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그 정도로 안에서 코파 아메리카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코파 아메리카 4강 같은 구도가 네. 거기서 나와 버렸던 거죠. 그래서 브라질, 칠레는 또 승부 차이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와 브라질도 상당히 이것도 아주 빡빡한 승부가 됐었는데 말씀드릴 것은 어찌됐건 브라질 월드컵 기준으로 보면 유로보다 코파에 이번에 나오는 팀들이 브라질 월드컵 16강에는 숫자상으로는 더 많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코파의 재미 가운데 하나는요. 전술적인 팀들이 많다. 유럽에 뭐 지금 시메오네 감독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전술에 관해서 많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만 과르디올라 감독, 뭐 무리뉴 감독 등등. 그런데 이런 국제 대회에서의 어떤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전술을 보여주는 팀들은 남미나 북중미에 더 많죠. 그것이 뭐 비엘사 감독으로 또 상징됐던 칠레도 있었고 지금도 칠레는 여전히 좀 재미있는 전술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멕시코도 그래요. 멕시코도 최근에 평가전에서만 봐도 3-3-1-3 같은 포메이션이 나왔거든요. 멕시코도 그렇고 우루과이는 조금 클래식한 좀 고전적이기는 하지만은 우루과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4백과 3백을 병행을 하고 뭔가 그리고 지난번 같은 대회에서 보면 또
언더독으로서의 최선의 전술을 보여준 팀 중에 하나가 코스타리카죠. 코스타리카죠. 네. 예. 5백까지도 쓰면서 앞쪽에 조엘 캠벨 선수 놓고서 또 아주 효율적인 역습을 굉장히 잘했었고 멕시코라든가 칠레라든가 우루과이라든가 코스타리카 이러한 팀들의 전술은 우리가 현대 축구에서 상당히 독특하게 좀 흥미롭게 바라볼 요소가 많은데 이러한 팀들이 또 코파에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에 따라서는 좀 전력 격차가 나오는 경기도 나타나기는 하겠습니다만 16개 팀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한 8, 9팀 정도로 조금 축소를 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사실은 어디가 어디를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조별리그에서 각조마다 빅매치가 한두 경기씩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8강이 딱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빅매치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져요. 4강 피무치기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죽음의 조가 있습니다. A조인데요. 네. 그 개최국 미국이 나오고 콜롬비아에다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가 있거든요. 저는 A조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서 지금 해외의 많은 평론가들은 그래도 콜롬비아를 1등으로 꼽아요. 콜롬비아를 1등으로 꼽고 이제 개최국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좀 받으면은 미국도 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코스타리카가 서운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만약에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가 1, 2등으로 올라가도 저는 이변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A조가 진짜 죽음의 종게 A조는 죽음이에요. 올라가서 조 2위를 하면은 B조의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선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비 우드라는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데스리가 2부 리그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함부르크가 며칠 전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를. 그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약간 그 제이미 바디랄지 네. 뭔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활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 바비 우드 같이 여태까지 좀 덜 알려졌던 선수들이 어쩌면 이번 미국 대회에서는 좀 스타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조 1위는 브라질이 유력해요. 네. 근데 B조 2위는 여기가 지금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아이티거든요. 근데 아이티는 이번 대회에 또 가장 주목을 받을 팀 중에 하나예요. 과연 골을 몇 개를 넣을 수 있을 것인지가 아마 세계의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이 뭐 네이마르 선수도 빠지고 빠진 브라질은요. 이 둥가 감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구설수도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빠진 선수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그런 거, 이거 그 마이너스 요인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마이너스 지금. 요인이 아니라 네. 그만큼 브라질이 조금 흥미롭다는 네. 얘기예요. 네이마르 선수는 이제 올림픽 때문에 빠졌고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가 최근에 부상 때문에 빠졌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는 뽑혔는데 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카카 선수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 선수가 이번 대회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둥가 감독이 그러한 이유가 아닌 이유들로 제외 배제한 선수들이 있어요. 티아고 실바, 다비드 루이스, 마르셀로, 페르난지뉴, 피르미누, 오스카. 스타가 거기 다 있네. 그건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특히 수비 쪽에서 티아고 실바 선수와 마르셀로 선수는 지금 둥가 감독과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둥가 감독이 뭔가 이 선수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좋지 않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찍힌 거네, 그냥. 기분 나빠한다든가 네. 뭐 이제 찍힌 거네요. 그런 게 네. 있고요. 다비드 루이스 선수는 지난 그 남미 지역 월드컵 예선에서 우루과이와 했을 때 그 전 경기에서도 좀 그랬습니다만 수아레스 선수에게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털렸습니다. 영혼까지. 너무도 허무하게 영혼까지 털리고 그 전 경기서부터 계속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다비드 루이스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둥가 감독이 인내심에 약간 한계가 왔다. 그리고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다비드 루이스를 수비로 쓸 때는 옆에 티아고 실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티아고 실바가 싫다. 그래서 티아고 실바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다비드 루이스는 더 나쁜 수비수가 된다. 완벽한 4단 논법이네.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둥가 감독이 거의 감독직 걸고 하는 대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희망의 싹을 보이지 못하면 둥가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경질의 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파 끝나고 경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정도 선까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브라질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빠지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미드필드 라인은 좋아요. 저는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은 그래도 브라질인데. 좋다고 봅니다. 아까 이 윌리안 선수 그리고 쿠티뉴 선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는 네이마르 선수가 없을 때의 그 단조로운 상황에서 과연 헐크 선수가 얼마나 득점포를 가동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제 요게 좀 관건이기는 한데 그래도 브라질이 조별리그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둔가 감독이 소기의 성적은 나지 않겠나. 최소 4강만 가면 생명연장 소기의 가능하다. 성적은 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기의 사나이가 지금 개최국 미국의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개최국 프리미엄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또 소기의 성적이 안 나면은 클린스만 감독도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북중미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조 2위를 지금 이 북중미 예선은 일단 12개 팀이 3조로 나뉘어서 예선을 진행한 다음에 상위 2개 팀이 다시 6팀이 모여서 나중에 최종 예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최종 예선 전 단계인데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북중미 C조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미국도 이번 개최국인데 여기서 잘 하지 못하면 클린스만 감독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유로보다 코파 이런 컨셉으로다가 좀 코파 아메리카를 왜 봐야 하는지 자랑하고 있는데 팀들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아니 둔가의 어떤 위험성, 클린스만의 위험성 이런 것도 코파를 즐기는 요소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둘을 보는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죽음의 A조에서 3패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 그러면 홈에서 치르는 대회. 그러니까요. 이 조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브라질이 1위가 유력하고요. B조는. 근데 에콰도르, 페루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액면가의 전력이라든가 지금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에콰도르가 페루보다는 월등히 좋아요. 그리고 에콰도르가 사실은 좀 아픔은 있는데 카이세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거든요. 카이세도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득점원이죠. 그런데 카이세도 선수가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제퍼슨, 헤페르손, 몬테로 선수라든가 이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은 제가 봤을 땐 에콰도르가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이 페루보다는 에콰도르가 앞서기는 하는데 이 페루가요 좀 묘한 게 있어요. 이 코파 아메리카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마다 그 대회의 좀 행운의 상징이랄지 아니면 그 대회만 되면 힘을 내는 팀이랄지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페루가 작년 2015년 대회에서 3위, 그 전 대회는 2011년이었는데 그때도 3위. 두 대회 연속 4강에 갔고 3위를 했습니다. 페루가. 그런데 페루가 또 갈 때 어떻게 갔었냐면은 2015년에는 뭐 볼리비아를 8강에서 누르고 갔습니다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눌렀던 팀이 콜롬비아였어요. 그래서 페루는 어찌됐건 근년의 모습을 보면 코파 아메리카만 오면 아주 조직적으로 힘을 내요. 다른 팀이 되네. 또 자국 리그 선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파 아메리카의 팀이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멤버 구성이라든가 폼은 현재 더 좋지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B조 2위는 이제 에콰도르 아니면 페루가 될 것 같고 C조는 멕시코가 1위를 할지 우루과이가 1위를 할지 좀 모르겠어요. 여기 솔직히. 무조건 그냥 두 팀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두 팀 가운데 누가 1위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루과이에 수아레스 선수가 있다면 그래도 한 52대 48 정도로 우루과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멕시코보다. 수아레스가 지금 근데 수아레스 몸 선수가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아레스 선수를 조별리그에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조별리그 통과 이후에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멕시코가 충분히 1위를 할 전력이 돼요. 우루과이를 뛰어넘을 전력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멕시코도요. 카를로스 벨라 선수 빼버렸고요. 도스 산토스 형제를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뺐다는 거는 이 선수들 빼고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멕시코 지금 오소리오 감독이 상당히 또 괜찮은 지도자인데 이 멕시코가 제가 봤을 때는 수아레스 없는 우루과이와 경쟁에서는 1위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우루과이도 여전히 뭐 카바니 선수를 비롯해서 또 선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위를 누가 할지. 그리고 이제 D조는 아르헨티나 칠레 아니에요? 여기는? 네, 여기도 2강. 여기는 C조보다 더 분명한 2강이죠. 그러니까 파나마와 볼리비아, 파나마가 요즘 폼은 사실은 좋은 편이고 작년 골드컵에서도 멕시코에게 좀 억울하게 진 팀이거든요. 그래서 파나마도 사실은 최근에는 능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역시 2조는 아르헨티나, 칠레가 확연한 2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별리그 많은 경기들 가운데 딱 한 경기만 꼽으라면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인데 네. 이 경기는 6월 7일 화요일 오전에 KBS 지상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 그 근데 경기는 예. 이 아르헨티나, 칠레 경기가 여기서 누가 1위를 할지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가장 일단 아르헨티나는 딱 세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메시 선수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기간이 있었으니까 다른 시즌보다는 경기 수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메시 선수는 그 이전 뭐 2014년 때부터 계속 보자면 상당히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상당히 피로가 누적돼 있고 저 라리가 우승 경쟁도 결국은 막판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최근의 평가전에서 등 쪽에 좀 부상이 약간 기미가 있었던 것에 더해서 메시 선수의 또 5점 있지 않습니까? 탈세 스캔들. 그것 때문에 스페인 법정을 지금 평가전하고 부상을 입었는데 스페인 법정을 왔다가 출두를 하고서 다시 미국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과연 메시 선수가 조별리그의 완벽한 몸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변수가 일단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과인 선수요. 제가 여기서 영상 편지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곤살로 이과인에게 네, 곤살로 이과인 보내는 선수. 한준 위원의 영상 편지. 이번에 세리에아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득점왕. 전합니다. 네. 애국자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아르헨티나랑 뭐 각별한 아니요, 인연이라고 있어요. 아니 중요한 결승전이라든가 정말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중요한 고비 그때마다 이과인의 골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월드컵에서도 그랬고 작년에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과인 선수가 두 차례 결승전 모두 그 정말 이거는 정말 넣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의 세리에아에서 보여주는 이과인이라면 진짜 이번 대회에서는 그것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과인 선수라든가 또 뭐 아구에로라든가 이러한 선수들이 애국자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줘야 아니, 리그에서 하는 만큼만 해야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수비 쪽을 보면 조금 거칠은 것에 대한 변수가 좀 있죠. 물론 칠레도 못지않게 거칠기는 하지만은 아르헨티나도 그 오타멘디라든가 후네스 모리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나왔을 적에 뭔가 또 사고 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칠레와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1위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적어 보니까 4강 팀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8강이 각조 1, 2위가 이 대진표가 잘 안 나와요. A조는 더더군다나 4팀 가운데 누가 1, 2등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결승 피무치기. 우승팀이요? 뭐 두 팀. 아니 우승팀 그래. 우승팀. 아니 네, 우승팀만 그냥 하죠. 딱 한 팀만. 저는 한준희의 예언.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해도 돼요. 이번에 물론 칠레가 지난번 우승할 때 개최국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 곤살로 하라 선수와 저 카바니 선수의 그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가 요번에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함으로써 1년 만에 지금 잘못하면 타이틀을 반납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칠레가 요번 100주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팀인데 이제 그리고 칠레가 저는 요번에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번 대회가 지나고 나면 칠레가 몇 년 동안 잘 쌓아왔던 이 움직임과 그 스타일과 이 멤버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칠레의 마지막 불꽃을 한번 여기서 완성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냐. 어떤 이번 대회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씀을 저희가 자주 드렸습니다만 이 세 팀 소속 선수가 많은 팀일수록 저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이 세 팀 선수가 많을 우리가 팀일수록.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코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가 많네요. 그러니까 라리가 팀들이 워낙에 잘해가지고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마드리드 더비로 했고 라리가 우승 경쟁도 정말 끝까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 포함된 선수가 많은 팀은 오히려 이 대회에서는 약간 불리하지 않느냐. 너무 많은 거를 클럽에서 이미 쏟아부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유로보다 코파. 근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 좀 깨알 같은 이렇게 플러스 요인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골키퍼를 좋아합니다. 이 코파 아메리카의 세계적인 골키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우승 후보로 한준 위원이 예상한 칠레의 클라우디오 브라보 골키퍼부터 코스타리카의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 그리고 아스널에서는 좀 밀려 있지만 콜롬비아의 다비드 오스피나 골키퍼, 또 미국 대표팀의 그
민머리, 구잔 골키퍼. 네, 그리고 미국은 하워드 골키퍼도 여전히 팀에는 예. 있어요. 그리고 네. 멕시코의 오초아, 뭐 말라가에서 네, 어느 정도 활약을 했었던. 근데 멕시코도 네. 골키퍼들 간의 경쟁이 첨예한 팀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루과이의 무슬레라 골키퍼. 무슬레라 선수 아주 좋은 좋아하거든요. 선수예요. 예, 갈라타사라이에서 네, 네, 네. 아르헨티나의 뭐 리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세르기오 로메로 골키퍼. 로메로 선수는 조금 약하죠, 사실은. 예. 네, 네. 아 저는 근데 브라질을 왜 디에고 알베스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둥가 감독의 취향과 그 인간관계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다. 그런데 이제 토너먼트니까 여기는 승부차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승부차기 할 때는 디에고 알베스 아닙니까? 라리가 최고의 라리가의 몇 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가장 승부차기에 강한 키퍼가 디에고 알베스 선수입니다. 근데 디에고 알베스 선수가 적절한 순간에 교체가 돼서 또 승부차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6월 4일부터 주말부터 시작되는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대회 저희가 한번 제대로 프리뷰 또 우승 전망 칠레에게 한 표를 던진 한준 위원의 전망 바로 한 줄로야. 유로 2008 스페인의 우승 예측 맞췄다고 교만하지 말고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칠레의 우승 예측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자.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도 이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100주년 기념대회 예측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댓글, 좋은 댓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442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보다 코파 아메리카 함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유로보다 뭐 이것까진 주장하지 하지만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코파는 그래도 우리는 재미있습니다. 유로를 본다. 저도 유로 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봐야지 뭐. 유로보다 코파. 유로를 보다가 코파를 또 보는. 그건 좋은 말이에요. 유로보다 네, 코파. 그건 좋은 결국은 말이에요. 그거예요. 유로보다가 코파. 네. 왜냐하면 유로가 앞에 하거든. 그러니까. 네, 시간대가 코파는 오전에. 네. 보기에는 오히려 코파 시간대가 좀 더 좋아요. 당연하죠.